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더우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초가심 자격만을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 모른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인데 그것을 그냥 너무 오랫동안 이 습관이 배웠는지 그냥 마음이 아픈 것은 형상이 없어졌는지 그걸 잘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의학에서도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아프기만 하지만 형상이 없으니까 그냥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몸은 보이니까, 또 물질적인 것은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작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쭉 시간이 되면 맞춰버리고 다음 시간부터 좀 다른 걸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교재 111쪽이에요. 그 10번째는 거중중하야 심상평등이었다. 거중중은 이제 대중 속에 있을 때 마음은 항상 평등할지어다 했어요. 근데 말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평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별이 있어서 평등이 있고 평등이 있어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등하게 관하는 것은 사실 다 차별이잖아요. 나하고 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세상은 다 차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그 보이지 않는 거, 지금 남아 있어서 그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보고 그 차별 관계를 하면 평등한 차별 관계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평등 속에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보죠. 하래의 사치는 법계 평등이니 애를 쪼개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법계가 평등한 이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욕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떠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죽고, 또 만나면 헤어지고, 또 싫은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평등하죠. 그래서 다만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이제 그렇게 벽계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싫은 것,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때 인연 따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출가할 수 있다는 건 스님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출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라. 어차피 다 누구나 다 헤어지게 돼 있다. 짐승도 새끼일 때는 부모가 보호하지만 어미가 이제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날아갈 때들은 기쁘게 날려보내 주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독립할 때 되면 기쁘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평등하게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야교 친소면 신불평등이라 했죠. 만약 친소가 있으면 마음은 평등하지 않다. 친소는 친하고 소원하다. 그러니까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마음을 평등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세상에 다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친한 사람만 잘해주지 말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또 친한 사람만 잘해주지 말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못해주지 말라.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친한 사람 같으면 호들갑 떨면서 좋아해요. 근데 싫은 사람은 눈도 안 맞추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 행동, 관계라는 거 보면은 이 사람하고 친하냐, 친하지 않냐, 사이가 좋냐, 사이가 좋지 않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자신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지 않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친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는 네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눈도 맞춰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깊숙한 마음세계 속까지는 뭐 안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프린트해서 제가 잘 써놨으니까 요거를 좀 깊이 공부를 하셔서 대인관계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친하지 않은데 친하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또 친한데 또 안 친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다 좋게 평등하게 관계하되 또 알잖아요. 그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뭔지 에너지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그냥 따뜻하고 나쁜 거는 차잖아요. 그래서 썰렁하다 그런 말 나오고 야 따뜻하다 분위기가 그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느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고 출가나 하덕 지으려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그런 이치, 행동, 생활방식, 수행을 가지고 당시 출가한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그죠? 출가까지 했는데 출가해서까지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 싫은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이 가장 기본 대명제로 사고팔고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로병사가 진리인데 태어나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생로병사가. 근데 태어나서 늙어요.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진실이 나이를 먹는 건 싫다. 항상 젊게 있고 싶다 해서 청춘, 젊음이 인생의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항상 몸에 병이 있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건강하고 싶다. 건강을 바라니까 결국 진리를 등지고 있죠. 또 죽는 게 인생의 진리인데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저 사람은 병원에 단골 손님이잖아요. 건강 진단. 요즘에 선물도 건강 진단 티켓을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마음만 평안하면은 건강하거든요. 병에 걸려도 병에 걸리는 것이 진리라 생각하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로병사는 진리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뭐겠어요? 젊음, 건강, 오래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진리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에 위반되게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심중에 양무증해지 취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증해치사 그러니까 증오하고 애욕 사랑하는 그런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면 마음속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하지 말고 나쁜 것은 버리지 말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마음을 가지면 누구죠? 심리요법 정신의학자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병에 걸리는 이유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사건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지금 문제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데 이상하게 도와준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많죠. 또 재벌도 그렇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렇죠. 그죠?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아도 이상하게 질투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일에 보세요. 열심히 하고 위대한 성인들, 철인들, 학자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야?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죠? 시기 질투로 위배를 18년 동안 갔다는 걸 돼 있지 않습니까? 유독 정몽주가 되겠습니까? 역사 인물을 말하면 간디도 이렇게 힘들게 다 많이 고초를 겪었고, 부처님조차도 고초를 겪었고,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했고, 수없이 많아요. 예수도 사형당했죠. 그러다 보면 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위대한 천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증예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겸허하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취사의 마음이 없으면 신상에 나유 고락지 성세류, 우리 몸 위에 어찌 고락이라고 하는 성세가 있겠냐. 고락은 괴롭고 즐거운 그런 것이, 그죠? 성행하고 쇠퇴하는 그런 것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113페이지. 평등성 중에 무피차요. 평등한 성품 가운데 피차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랑 나랑 둘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피차. 피차는 저피, 이차잖아요. 아타피차견이라고 유식이 있거든요. 아타는 나눠요. 피차는 넣어놔요. 나눠, 넣어놔요. 항상 뭡니까? 이원 대립하는 거죠. 항상 주관객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등한 성품, 결국은 너랑 나랑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맨날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라. 상대가 좋은 사람을 봐도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맞고, 상대가 안 좋은 사람이 봐도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가 안 좋은 사람이 맞다. 안 좋은 마음을 보인다. 이렇게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면 결국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뭐라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미움받고요. 아무리 못해줘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원경상의 절친손이라. 대원경은 크고 원만한 거울 위에 아래하식이거든요. 잠재의식이에요. 대원경주. 이것은 무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나쁜 것이 없는 그런 거울이에요. 평등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공이죠. 그러니까 대원경 위에 친서가 끌어진다는 거죠. 친서가 끌어진다는 것은 결국 시작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이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정말 직장에서 보면은 좀 이쁘고 능력 있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직장 동료들이 질투를 하고 왠지 이간질하고 그러죠. 많이 있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적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던가 이상한 말을 퍼뜨리거나 또 나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고 나에 대해서 그냥 좀 안 좋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취할 때 그때 대원경상에 크고 원만한 거울을 딱 비추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거울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밉죠? 그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데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작전을 보면 안 좋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한테 잘해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저한테 뭘 물어보고 진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내가 고맙죠. 근데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를 갖다 이간질하고 뭐 있지도 않은 사실 부모님 말을 막 퍼뜨리고 그리고 뭐 무시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제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대원 경상 신서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남조선을 한 배웠죠? 네? 우리가 보면 유식에 사지고리가 있거든.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렇게 인용했다고 보거든. 크고 원만한 큰 거울은 둥글둥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불성이라고 하도 되겠지만 저는 아래아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친소가 끊어진다 하니까 이건 공일 뿐이거든. 공은 이치가 없다 했죠. 공은 피차가 없어요. 나노가 없단 말입니다. 적고 씹은 게 없어요. 이치가 없잖아요. 친소가 끊어지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대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무시하고 이렇게 진짜 불손하게 나한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원경상 대원경지의 거울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마음의 거울이죠.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믿고 좋은 것이 초월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수행이고 삼매예요. 승질 나요. 왜? 그것이 내 수행보다 크니까. 내 수행이 크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 마는데 무시하고 말아요. 왜? 그럼 그 사람 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 그죠? 그 사람의 잣대고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고 그 사람의 처사, 짓거리, 행위란 말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는 전부 공부가 안 되니까 남의 행동에 놀아나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상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걸리지 말아야 돼. 그 때문에 이런 표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경 크 원만한 거울을 내가 딱 걸어놨어요. 상대가 딱 미울 때는 내가 결국 뭐예요? 그 묘관찰지 이런 보면은 그렇게 대원경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지로 보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그래 보잖아. 그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평등지를 얘기하죠. 평등성지는 결국 뭐예요? 아래아식, 아니 아래아식 이전에 뭐예요? 만아식. 내 중심으로 보는 잣대를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프린트 하나 더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겠어? 응? 어떻게 해? 잣대를 버리고 응? 상대의 생각을 맞추는. 요즘 더 입어먹었나 그러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매일 배우는 건데 질문이 뭔가 다시 하면 딱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평등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평등하다는 것은 나노가 없잖아요. 그죠? 피차가 없잖아. 주관객관이 능소가 끊어진다는 자리란 말입니다. 남편, 아내가 없어요. 나하고 너가 없다고. 보고 싫은 것이 없다고. 평등하다는 거는. 근데 이 세계는 평등한 것이 보입니까? 좋을 때는 그게 평등한데 좋지 않을 때는 평등이 되어 안 되죠. 그죠? 근데 또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되죠. 항상 그걸로 인해 또 환상이 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글을 볼 때 평등한 성품 안에 피차가 없고 크고 원만한 거울에 친소가 끊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 실적도 많고 또 사내에서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얼굴도 이쁘고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그 나를 질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뭐죠? 꽈배기처럼 꼬고 그럴 때 우리 잣대로 보면 그것이 뭐 믿게 보이잖아요. 이쁘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분별지를 보면 이 육식이라는 게 그 현재의식이라는 게 딱 분별 사실이거든요. 저거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다만 조금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때 이 내용을 의지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상대를 보겠어요? 아까 처음에 스님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대원 경지에 우리가 이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관계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상대가 조금 전에 스님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하고 꼬우고 하면 기분은 나쁜데 예전 같으면 그 기분 나쁘다는 감정에 막 휘둘려 가지고 그거를 차근차근 씹고 막 생각하고 막 화가 나고 이랬는데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지금은 상대가 그렇게 해도 잠깐 그렇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하고 아, 저 사람 마음은 저렇구나 하고 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 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라는 게 좀 많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게 없어지더라고요. 감정이 없어지면 공 아닙니까? 공까지는 제 마음을 공이라고 표현하려니까 너무 좀 위대한 것 같아요. 위대한 거 아니라 했잖아.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공이라고 표현하고. 아니, 그 이상한 뭐랄까 뉘앙스를 스님들이 잘못 설명한 거야. 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공은 치솟아 끊어진 자리야. 치솟아 끊어진 자리면 감정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감정에서 이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안 되겠다 하는 거기 이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결국 감정이 끊어진 자리는 좋고 나쁜 그 감정이 없어진 자리잖아요. 그럼 공이지 뭐야.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님들이 너무 공을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몇 가지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역시 있잖아요. 한계라 이거야. 왜 한계냐면 이거 있잖아. 공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공에서 다시 인연을 바꿔야 돼. 자, 지금 내가 잘했어. 잘했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잘했겠어요? 계속 그죠? 과거로부터 잘해와서 또 그 사람이 나를 봐왔고 또 그런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관계. 근데 어느 날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됐는데 나는 잘했는데 저는 나에 대해서 헐뜯고 비꼬고 진짜 조소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남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화나죠. 분별지로 보면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불이익을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지금 공부가 되면 대원경 크고 엄만한 거울에 내가 탁 비춰보면 피차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평등한 마음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감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없어지지 않겠지. 없애려고 노력하겠지. 그죠? 좋고 나쁜 그리고 믿고 이쁜 그것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성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감정을. 맞죠? 자기도 모르게. 그죠? 단계적으로 구분 동작을 짓겠습니까? 빡빡빡빡 될 거 아닙니까? 조절이 돼서. 그죠? 전체 동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딱 나도 모르게 이거는 이래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단계별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 그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구분된 뭐랄까 순서를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왜? 형상이 없으니까. 근데 육체는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낫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제는 뭐 강도 5인데 오늘 4다, 3이다, 2다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안 그러거든.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잊어버렸어. 재난이 저번에 한번 들어서 얘기했죠. 그죠?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탁 뭐가 오거든. 그냥 내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재난이 와요. 그때 일이 터진 겁니다. 사건이 터졌잖아. 나도 모르게 그러지? 생각하지 않은데. 그럼 이 사건 터진 현상을 보고 내가 지금 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대원경상. 그죠? 크 원만한 거울이에요. 크 원만한 거울은 결국 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를 받아들이는 공이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미운 행동이고 때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등한 입장에 보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노가 구분되어 있는데 결국은 나노가 구분되어 있지만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어때? 맞죠? 그죠? 인연이 없는 거는 절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왔을 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내가 탁 걸리잖아요. 왜 그래 저 사람? 근데 잘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약육강식이잖아. 세상의 이치로 보면 내가 강하고 저는 약하잖아. 그 약자는 자기가 뭐니까 된다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강자가 되고 싶은데 강자가 못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비열한 방법으로 이상한 트릭을 써서 저 사람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 심리가 다 그러잖아. 그럼 결국 누구 탓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한가 하면 내 탓이죠. 내가 잘나지 않아서 했겠어? 남조사 틀려 맞아. 자기 내 탓이죠. 내가 잘나서 저 여자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미운 모습을 보여서까지 저렇게 나라한테 힘들게 하는데 그럼 결국 내 탓이 저 사람 탓이 아니에요. 네? 맞죠? 저도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너무 잘하지 않았으면 잘 원만히 할 텐데 너무 난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시기 싫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예요?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다 그랬잖아. 다 빠졌잖아. 그렇지만 또 복이 있으면 그걸 또 벗어나기도 하고 공부가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유명한 사람 치고 보세요. 다 책을 써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좌절하지 않죠? 근데 처음엔 좌절하잖아. 처음에는. 왜? 갑자기 생활이 달라지고.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친서가 끊어진다. 평등 성품. 평등성이라는 것은 나하고 너 같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 탓이 네 탓이 아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내 탓이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죠. 내 탓이 되니까 나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렇죠? 근데 공부 안 하고 뭡니까? 제가 왜 그래? 그러잖아. 책임을 저를 전가시키잖아. 저에게 원인을 부여하잖아. 그러면 우리 왕교사님 누구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나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으면 잘못을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지. 정리돼? 인연이라는 건 반드시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원인이 있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연. 그러면 아까 남조사 말했듯이 감정을 조절하죠? 그 공이 된 거지, 공. 근데 감정을 조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여기서 그 말이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감정이 조절되고 내가 이치로 정리를 한다면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앞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건데 그 사회생활 할 수 없죠. 그죠? 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감정을 끊는다고 가는까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끊었어. 좋고 나쁜 감정을 끊었어. 그럼 다시 인연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 하시는 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상대 어쨌든 이 사람이 만약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 상대의 수준을 파악해보는 거라요. 아니,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끊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지만 이제 그 사람하고 계속 그래도 어떤 관계를 해야 될 상황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거기서 잠깐 평등이라면 나하고 상대가 같은 거잖아. 네. 그러면 나하고 상대가 같다는 거는 결국 상대도 나도 상대니까 둘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상대의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 상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 그거죠. 이게 바로 평등이 그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다는 어느 정도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뭘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기서 인연을 바꾸겠어요? 상대가 오히려 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 상대의 불쌍을 꺼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런 걸 여쭈고 싶어요. 배려해주고 거기에 맞게 배려해주고 네. 거기에 맞게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위한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너무 뭐예요? 그렇죠. 막연하잖아. 저도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으니까 이건 상태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겪고. 네, 지금 딱 지금 이번 내용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겪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 그런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네. 서로가 상처가 깊은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이게 지금 우리 그 보살님께서 참 좋은 말씀, 남수 보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감정을 끝까지 갔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 하면 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상대방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보니까 기다리니까 참 시간을 두고 기다리니까 조금 돌아오는 그런 경향은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안 나서주고 배려보다는 지켜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때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조금 제가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적을 해주는 편인데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자존심을 상해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갖고 아는데 자존심을 굉장히 상해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배려해주고 근데 막 다가가서 저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도 컴백은 했지만 돌아왔지만 제일 처음 위치만큼 안 되더라고요. 처음 위치만큼 안 되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성격 아니게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옛날에만큼 막 열정적인 그런 배려가 안 오더라고요, 스님. 요즘 지켜보고 그런 유지관계를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관계를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보사님께서 아까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선녀도 이야기하시면 좋지만도 같이 그럼? 예, 느낌을 공감대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딴 데 멀리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한 이 자체가 스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전 인원일 뿐입니다. 예, 인간 연인 네. 내 탓이구나. 내가 얘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그렇구나. 그런 거를 제가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중하자 더 밖으로 더 바꿔가 해야 되겠다는 걸 진짜 이런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보가 되거라. 네? 도인 같은 바보가 되거라. 자, 잠시 그래서 요 줌에서 웃긴다. 프리들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지겹고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제가 대략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이제 뭐죠?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국 명나라 때 누구죠? 황자성 맞죠? 황자성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유교 불교를 베이스 해가지고 홍자성 둘째 줄에 있죠? 네. 홍자성인데 원래 환초 도인이에요.
그 거사님입니다. 그 공부는 스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거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거든요. 거기 했는데 보시면 그 중국 명나라 때 말기 16세기에 이 채근담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 채근담이라고 그 한 이름은 첫째 줄에 보면은 인상등 교채근 즉 백사 가성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참 이게 대단히 좋은 말에서 내가 이걸 갖다 따온 겁니다. 아니다 쓰지 않았네요. 그 둘째 줄에 보면 인상등 교채근 즉 백사 가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그 채근 풀뿌리 같은 거를 씹을 수 있으면 곧 백사도 뭐요 이룰 수 있다. 백사는 어떤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그 채근담이라고 하는 거기서 제목을 여기서 딱딱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교적인 교양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불교, 도교를 다 가미해서 이걸 갖다가 썼거든요, 책을.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그 자연을 법사서 사는 것이 이제 전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하로. 근데 거기 보면 까만 포인트 돼 있죠? 복부가요, 양인신이 위 초복지본, 화불가피 거살기 이위 원화지방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복부가요, 복불가요죠. 복불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문을 갖다 이렇게 번역해 드는데 복불가요. 복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걸 내가 부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기쁘게 하는 그 정신을 빌려가지고 복을 초래하는, 복을 부르는 근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불과 피, 재앙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번역 써놨죠? 그죠? 왜? 때문에 살기 있던 어떤 기운을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멀리 재앙을 멀리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 거의 똑같죠? 근데 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재앙이라는 것도 없어. 근데 세상은 복도 있고 재앙도 있죠. 근데 그것이 어느 게 복인지 어느 게 재앙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조금 구해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이 내용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밑에는 이제 쭉 이렇게 내가 설명을 써놨어요. 왜 행복을 찾고 있는데 어느 게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됐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재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를 구하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구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지위를 원하면 친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것이 복인지 어느 것이 재앙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거기에 따라오는 부승인 거,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것을 즐겁게 하고 어떤 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좋게.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크고 원만한 거울을 내가 내놓아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지금 말씀하셨죠? 그죠? 이해되시죠? 쭉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넘겨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상생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해결하면 되는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절에 와서 이렇게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가 도반하고 얘기해서 풀든가. 이게 바로 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절이 왜 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이론을 가르쳐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안 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그때 행복이 온다 했어요. 그게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 알고 있어도 안 되잖아.
이거 다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죠, 2번째. 이 사랑이라는 상대에게 바뀌기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 현대 이탈리아 극작가 디에고 파프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극작가입니다. 역시 감성이 풍부하죠. 지혜가 풍부하죠. 상대를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상대가 안 바뀌면 승질납니다. 근데 상대를 그래도 바꾸려고 하지만 내가 바꾸기를 먼저 하면 내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어요. 왜? 내가 바뀌니까 상대를 보는 잣대도 달라지잖아. 상대를 보는 관점, 상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믿게 본 게 보여. 믿지 않게 보잖아. 근데 믿지 않게 보니까 거기서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관계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상대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는 없다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중국의 천태대사의 말이에요. 법화경 철학인데 1년 3천입니다. 한 생각이 3,000세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싫어하면은 내가 세계에 휩쓸리죠. 환경에 적응을 받죠. 노예가 되죠, 환경에. 근데 비가 오니까 오늘은 비에 맞는 생활을 해야겠다. 야, 비 오니까 오늘은 좀 쉬고 레인코트 또 레인 장화야 뭐야. 멋진 패션 장화 신고 오늘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음악 좀 감상해야 되겠다 하면은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가 싫어도 저 싫은 상대라고 하지 말고 그 세계죠. 그죠? 저 상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꿔보자.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달라보면 시어머니 관계도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서로가 바꾸려고 노력할 때 안 바뀝니다. 근데 의식을 하고 바꾸려 할 때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의식을 해서 바꾸려 할 때 있어요. 근데 결과는 바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저 시어머니 참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 좋게 만들어야 기도하겠다. 하죠. 그거는 뭐 청구적인 기도입니다. 바라는 거죠. 바라죠. 근데 바라다 보면 뭐예요? 바라는 대로 되면 되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열받죠. 근데 영수증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안 바라면 안 바라는 대로. 바랬으면 바란 대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네요. 저 사람이 안 바뀌었네요. 그냥 내가 바뀐 것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게. 의식이라. 의식은 하루아침에 의식이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의식이 결정된 건 말입니다. 지각, 감각, 의지, 또 지능,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까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축적되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식을 바꾸는 것이 쉬울 수도 있죠. 근데 또 자기에게 힘든 거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됐죠? 3페이지 넘겨보세요. 일체동생 시루불상이라고 있죠, 얼반딩에. 우리는 다 부처님 자식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우리는 우주의 이론이에요. 우주가 나를 낳아줬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주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보내줬으니까 나에게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잠을 못 자는 부처다. 잠을 못 자는 우주다. 우주의 이론이다 생각하고 또 뭐 정 안 되면 수련제 먹으면 됩니다. 왜? 세상은 다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정만 하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고치려고 하다 보면 뭡니까? 무리해서 또 무리수가 생겨가지고 오래로 숨기려고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죠? 결정도 개성이에요.
결정도 개성이다. 심의요법에 보면 상정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상자를 놓고 거기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 상자를 놓고 정원을 만들어요. 거기다 뭐 나무, 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청작을 해서 자기를 꾸미라 합니다. 다 달라요, 꾸미는 게. 그 사람은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정요법이라 하더라고요. 심리요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면 똑같죠? 평등하죠? 근데 인간에 있어서 여자, 남자, 잘하고 못하고 또 이쁘고 밉고 그런 거 있죠?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 속의 평등이고 평등 속의 차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죠. 1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 삼도 출몰은 증의 소존이라고 있죠. 삼학도에 출몰하는 것은 애증에 얽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애증의 강의예요. 애증은 손바닥 양면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증오가 있어요. 그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증오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왕따시켜요. 그래서 그 죄인들도 독방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 왕따. 상대가 나를 갖다가 증오하고 이간질시키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걸 알면은 제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구나. 저 관심이 잘못되게 변질돼서 저런 말과 행동으로 나왔으니까 저걸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하면은 답이 나오죠. 그때가 바로 뭐예요? 크고 오만한 거울입니다. 공이에요. 남조선 맞죠? 네. 공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체 끊어졌죠. 평등이니까 이체 끊어졌잖아. 근데 거기서 뭐예요? 다시 작용이 나오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위해서. 안 됐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모습이 흉한데, 저 사람 보면 안 되겠어. 나를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까 말씀했던 배려를 해줘야겠다. 배려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또 오늘 뭐 기분 나빴어. 말이 좀 이렇게 거칠다. 그래. 나를 걱정해 주면 알겠어. 지금 네 말이 오늘 좀 거치니까 조금 내가 듣기가 그렇다. 이러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기분 나빠요? 여시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대하잖아요. 완전히 뭐 찜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30 몇 도, 3도, 4, 5도 되죠. 근데 막 더워가지고 땀을 빌고 흘리고 샤워장 들어가가지고 찬물 탁 틀면 어떻게 돼요? 차죠. 깜짝 놀라죠. 안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가? 그래요. 그렇죠? 예. 갑자기 찬물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예.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예. 맞죠? 예. 아닌가요? 맞아요. 건강하신가? 대단히 없으시죠? 그렇죠? 예. 이 이치가 그런 겁니다. 네? 상대가 나한테 뭘 해서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러면 한 번 먹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내 입장에서는 먹었는데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찬물로 먹었어요. 아 차가 하잖아. 아 뜨거 하든지. 그때 내가 그대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같이 이렇게 맞받아 치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나에게 찬물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팍 펴가지고 놀랬는데 준비도 없이 내가 그대로 그냥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똑같이 뭡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 차가 아 뜨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시간적인 차이를 더해요. 틈을 저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인데요? 네, 제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저 이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준비하잖아. 받을 준비를. 그죠? 그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신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 기분 나빴는데 그게 하신 이유가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러셨습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를 찔러버리면 마찬가지예요. 뜨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는 나를 위해서 해주고 내가 잘못해서 얘기해 준 건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또 찔러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이 얘기하는 법입니다.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찌르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듣기 좀 거북하네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신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그래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내 잘못이군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했는데 해버리면 뭐예요?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랠리가 됩니다. 그때는 뭐야? 싸움이 생겨. 딱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잘하고 있는데 왜 상대가 하겠어요? 잘해도 내가 오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죠? 그죠? 물론 설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좋은 생각으로 도와드리려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미안합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꾸죠. 공이라는 건 기본 베이스라. 그죠? 내 기분 나쁘잖아? 이 기분 나쁘면 뭐예요? 색이죠. 기분 나쁜 색이잖아. 감정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대로 돌려버리면 색색이 해가지고 소리 납니다. 그래서 공으로 돌려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거를 갖다가 딱 접어버리죠. 컨트롤 하죠. 공이죠. 그죠? 그죠? 내가 그런 의식으로도 내 기분 안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식으로 내가 기분을 딱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전제를 두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일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틈을 두는 거죠. 당신 지금 뜨거운 물 갑니다. 찬물 갑니다. 자, 준비하세요. 이 말이거든. 준비 기간을 주는 거. 말이 길었나? 아니에요. 정리되죠? 예. 어떻게 남녀가 정리되죠? 얘기하는 법입니다. 이런 내가 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종교인들 다 한 거예요. 책에서 본 거지. 그리고 직접 내가 또 겪었고 체험했고 또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원만한 그러니까 상대를 찌르면서 하면 안 돼요. 찌르면서 하면 이해하시겠죠? 내 입장만. 그래서 기프트 오브 셀프라 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안 좋고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또 자기가 정리해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셨군요.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또 조금 더 아주 미진하면 분명하게 딱 틀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찌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너 그랬잖아. 찌르지 않으면 탁! 뜨거라 한다 상대가. 나 찔렀어? 알았어. 2배로 갚아줄게. 탁 쏴버리고. 그러면 결국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육도 승강은 친소 엇박이구나. 6세기에 승강하는 것은 그것은 육도연애죠. 인간은 육도연애하죠. 친소 행위가 얽힌 것이다. 그러니까 친하고 친하지 않은 거 친소 이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구애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노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심평등하면 본무치사니 마음이 평등에 배합하면 원래 취사가 없으니 취하고 버린다는 거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취사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 오시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상대에게 딱 그렇게 상대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한 거지. 나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한 거죠. 견해 차이죠. 수준 차이죠. 교육 차이죠. 능력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건 없어 이 세상에. 견해가 다를 뿐이지. 생각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양무취사일 땐 생사하유려. 만약 취사가 없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생사가 어떻게 있겠냐 그러죠. 다음 시간에 다 맞춰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죠? 다음에는 제가 별로 없으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거기 그 5번째 있죠. 그 프린트 3페이지. 음양에 조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음양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은 정적이고 양은 동적입니다.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죠. 받는 거, 뭐 나서는 거, 은연동실하거든요. 숨는 거, 나타내는 거, 말해야 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본주의 숫자가 전부예요. 숫자가 전부니까 돈, 능력 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더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더 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충돌합니다. 추락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 진보도 좋지만 퇴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 교향곡 북쪽어 같은 데는 이 템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1악장은 빠른 알레그로고 제2악장은 안단테고 그리고 또 아다지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늦게 아주 느리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도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어떨 때 얘기 안 하고 어떨 때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감정에 얽매여버리면 탁탁 질러버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거를 페이스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들뜸은요, 자기가 몰라 자기가 한 말을 흥분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나는 금방 흥분을 갖다 가라앉히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는 상대의 얼굴, 표정,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상대의 분위기,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고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 혼자 겉도는 거예요. 그 제일 문제입니다. 또 번째 생활 방식의 3가지 타입은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애쓰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가는 게 뭐겠어요? 중도입니다. 어떨 때는 또 열심히 해서 가더라도 어떨 때는 또 뭐예요? 피곤하면 쉬고 또 어떨 때는 뭐야? 느긋하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중도입니다. 느긋하게 간다 해가지고 천천히만 가면 안 되겠죠. 어떨 때는 빨리도 가야 되겠죠. 어떨 때는 느리게도 가야 되겠죠. 어떨 때는 정지도 해야 되겠죠. 쉬어도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있죠. 그때 따라서 중도는 결국 뭐예요? 공이 전제가 돼야지만 중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뭐예요? 감정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공이죠? 그죠? 공도 마찬가지 감정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중도에서 감정 컨트롤에서 뭐예요? 작용이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115페이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시로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쇼가시 장교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윤리도덕 같으니까. 조금 이제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듯한 약간 심오한 그런 가르침을 배워야지만 재미가 있건 사실은 어렵지만 뭔가 하나가 탁
답이 나올 때 기분 좋거든요. 근데 또 우리 초가심 장문을 또 이렇게 배워두면 결국은 우리 세상이 그냥 걸리지 말고 살고 내 입장에 내가 즐기면서 살면 답이구나.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이게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욕먹을 때 욕먹고 미숙할 때 미숙하고 그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더운데 당연히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마지막 그렇죠? 종강을 하죠. 그럼 제가 뭐 해야 되는데 아주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맨날 그 말이 그 말인데 근데 이제 화요일날 바꿨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왜 월요일날 다 별로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써 못 살겠는데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월요병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번에 내가 출강 때문에 예전에 내 당나사에 매진해야죠. 또 뭐 출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과목을 할까요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정도가 했습니까 혹시? 원래 낮에 했죠. 정도가. 해도 되죠. 밤에는 안 했으니까. 심심행 됐어요? 심심해 안 했어요. 보살님 많이 알고 계시고. 와서 해보세요. 남녀 보살 뭐 할까요? 제가 정할까요? 그럼? 예. 쌤이 전화하는 선생님? 선생님이라도 스님께 정하십시오. 예. 그냥 제 뭐 교재는 어떤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 입으로 하지 않고 프린트로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린트의 내용을 보면 뭔가 정리가 탁탁 됩니다. 좀 보시고 피곤하시더라고요. 특히 변소에 가서 보시면 잘 들어와요. 그냥 볼라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는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산책하듯이 공부를 조깅하듯이 하면 그걸 바라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바쁘시면 또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또 불국도 건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또 포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부가 쉽지 않아요. 지금. 왜? 불교가 지금 완전 태복에 놓여있거든요. 이거 스님들 잘못이에요.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보면.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전통 절밖에 되는 거 없어요. 오래된 전통 있는 절. 큰 절밖에. 다 그 눈먼돈이잖아요. 전부 그냥 빌려가는 사람들. 공부하러 가는데 별로 많이 없거든요. 네.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사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상대방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그게 큽니다. 사실은. 이론에 불과해요. 다 아는 거예요. 들으면. 근데 탁 올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또 탁 와도 막상 어떤 일에 직면할 때는 내가 그것이 알아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계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까지. 왜?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관계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근데 이 세상은 전부 관계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관계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몇 명 만납니까? 그 강적 있잖아. 남편 자식. 얼마나 강적이에요. 어리광물이잖아. 좋은 것도 있지만. 질문 없어요? 스님 혹시 책은담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아까 지금 말씀하신 책은담? 예, 예. 책은담 재밌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또 유교, 도교, 불교 믹스하고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그것도 괜찮아요. 책은담도 괜찮고. 뭐 텍스트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제가 또 그거를
번외에서 하는 건 너무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